대한민국 오디션 역사는 내 예상을 빗나가는 반전의 연속이었지만 이번 미스트롯 4주차 투표 결과는 가히 사건이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지난주 한 주차 투표 당시 5위권 안에서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허찬미가 일주일 만에 모든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왕좌에 등극한 현상을 두고 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덤의 결집을 넘어 방송이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한 개인의 서사를 어떻게 신화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영위에서 1위로의 수직 상승, 그 짜릿한 드라마 뒤에는 과연 순수한 대중의 열망만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촘촘하게 설계된 편집의 미학이 대중의 무의식을 파고든 결과일까요? 우리는 이 전례 없는 순위 급등의 이면을 파헤치며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직면한 공정성과 화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의 정체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허찬미의 1위 등극이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방송사가 정교하게 설계한 휴먼 다큐멘터리식 서사가 시청자의 감성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허찬미는 단순한 실력파 참가자를 넘어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효와 도전의 상징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단락과 딸의 생존,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쏟아진 눈물은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를 발동시켰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완벽한 실력자보다 삶의 굴곡을 겪은 사연 있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허찬미의 경우 아이돌 연습생부터 수차례의 오디션 낙방을 겪은 7전8기의 역사가 이번 시즌의 절실함과 어머니라는 매개체를 통해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은 그녀에게 투표하는 행위를 단순한 인기도, 조사 참여가 아닌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을 구원하고 보상해주는 사회적 서포트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SNS와 커뮤니티 분석 결과 허찬미의 눈물을 보고 투표를 결심했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지표상 존재하지 않던 잠재적 지지층, 즉 유령 팬덤을 순식간에 실체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사의 승리라고 부르며 실력 위주의 평가가 서사 중심의 평가로 옮겨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변곡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사는 한 인물의 인생 역경을 60분 내외의 드라마로 압축하여 전달함으로써 한 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의 투표 심리를 완전히 개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노골적인 분량의 편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인지 왜곡입니다. 현장 관계자들과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소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허찬미는 다른 하위권 혹은 중위권 참가자들에 비해 적게는 10배, 많게는 30배 이상의 단독 클로즈업 컷과 리액션 컷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면에 많이 나오는 것을 넘어 시청자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조종하는 프레이밍 효과와 심리학의 단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시청자들이 화면을 통해 특정 얼굴과 목소리에 압도적으로 노출될 때 뇌는 그 대상을 더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오인하며 근거 없는 친밀감과 선호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북퍼포먼스나 합동 무대 같은 대규모 단체 장면에서도 카메라 워킹의 중심은 늘 허찬미의 표정과 움직임을 기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다른 참가자들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배경이 될 때 오직 허찬미에게만 조명과 포커스를 집중시켜 그녀를 무대 위의 유일한 주인공으로 박제했습니다. 마스터들의 찬사 또한 객관적인 가창평보다는 그녀의 서사와 열정을 보강하는 리액션 위주로 편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몰아주기식 편집은 시청자가 다른 실력파 참가자들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지 왜곡이 투표 결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마스터 투표에서 나타난 15대 2나 14대 3 같은 기형적인 점수 차이는 심사위원들조차 현장에서 전달되는 강렬한 시각적 지배력과 방송사가 설정한 서사의 흐름에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후광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허찬미의 서사라는 후광이 그녀의 실력 이상을 보게 만들고 그 편향된 시각이 대중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방송 화면이 만들어낸 시각적 지배력은 대중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켰으며 이는 순위권 밖에서 1위라는 기이한 수직 상승의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투표 데이터가 보여주는 급격한 변동성과 통계적 이상 현상에 있습니다. 한 주차 투표에서 5위를 기록하며 탄탄한 팬덤의 기초를 다졌던 홍성윤이 일주일 만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반대로 순위권의 흔적도 없던 허찬미가 1위로 등극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유료 문자 투표나 인증 기반의 온라인 투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누적 데이터의 성격이 강해 기존 지지층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리거나 새로운 거대 지지층이 전 세대를 아울러 급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스트롯4 제작진은 방송 직후 발생하는 임팩트 효과를 고도로 정밀하게 활용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실시간 트래픽 조사에 따르면 허찬미의 감동적인 무대와 어머니의 서사가 방영된 직후 관련 검색어와 투표 페이지 접속량은 평상시 대비 4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의 뜨거운 감정이 식기 전, 즉 냉각기가 오기 전에 투표로 바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UI UX 시스템에서 허찬미의 서사는 라이트 유저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를 골든타임의 지배라 정의합니다. 이는 투표 마감 직전 약 30분의 방송 내용이 일주일 전체의 민심보다 5배 이상의 파괴력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팬덤의 성장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거대한 촉매제가 주입된 인위적 인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특히 기존 5위였던 홍성윤의 표가 분산되거나 증발한 시점과 허찬미의 표가 수직 상승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은 시청자들이 실력에 대한 장기 개혁보다 방송이 주는 단기 임팩트에 의존해 투표권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는 결국 방송사의 편집이 어떻게 대중의 마우스 클릭과 손가락 끝을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통계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초래한 공정성의 심각한 균열과 그로 인한 미디어 윤리의 붕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는 본래 계급장대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공정한 무대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허찬미의 1위 점령 과정은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닌 제작진이 설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극치를 보여주며 오디션의 본질적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를 서사의 계급화라고 규정합니다. 즉, 자극적이고 팔릴 만한 개인사를 가진 참가자는 귀족 참가자가 되어 막대한 분량을 확보하고 평범하지만 실력으로 승부하는 참가자는 노예 참가자가 되어 화면에서 지워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9대8이라는 처절한 혈투 끝에 전율의 무대를 선사하며 가창력의 정점을 보여준 신현지와 김혜진 같은 실력파 참가자들은 단지 팔릴 만한 신파 서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량 확보와 조명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가창력 오디션인가 사연 공모전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함께 오디션 무대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방송사가 특정 출연자의 가족사를 반복 누출하고 감동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연출은 단기적인 시청률 상승과 화제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연습에 매진해온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불균형한 경쟁 구조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객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들과 학계의 미디어 분석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분량 차별은 단순한 편집의 권한을 넘어 참가자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 참가자에게만 집중된 서사의 축복이 다른 참가자에게는 기회의 박탈로 작용하는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고 시청자들이 결과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오디션 불신 시대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허찬미가 구축한 이 강력한 1위의 지위가 과연 자생력을 가진 팬덤의 산물인지 아니면 방송사의 연출이 빚은 일시적인 거품인지는 곧 다가올 본선 2차전 라운드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허찬미는 이번 본선 1차전진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으며 트롯 오뚜기라는 별명에 걸맞은 강력한 화제성을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화제성이 실제 유료 투표와 장기적인 팬덤의 충성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사의 유효기간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실력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팬덤 구조는 과거보다 훨씬 냉철해졌습니다. 미디어 비평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초반에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감동적인 서사에 쉽게 동화되지만 경연이 중반을 넘어가면 참가자의 음악적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허찬미가 다음 단계에서도 가족사나 개인적인 눈물에 기대는 연출에만 의존한다면 그녀를 지지했던 라이트 유저들은 곧바로 다른 실력파 참가자에게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 주 예고된 허찬미와 이소나의 1대1 데스매치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단판 승부의 장입니다. 만장일치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실력파 이소나와의 대결은 허찬미에게 있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준비된 가수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만약 이 결정적인 무대에서 제작진이 깔아준 서사적 레드카펫 없이도 오직 목소리 하나로 청중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열광은 거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디션의 진정한 승자는 편집실의 가위질 끝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뒤에도 대중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아티스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